우린 늘 강박에 시달린다. 완벽해야 한다고. 준비가 덜 된 상태로는 아무것도 시작하면 안 된다고. 실수하면 끝장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도 몸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그놈의 완벽함이라는 환상을 깨고 역설적으로 완벽해진 당신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오히려 완벽하려고 했던 종들은 멸종했고 살아남아 이 지구를 지배한 건 가장 미숙하고 덜 떨어지고 약해 빠진 존재들이었다. 시간을 아주 오래전으로 돌려보자. 인류의 조상인 원숭이가 아프리카 초원을 걷기 시작했을 때 치명적인 딜레마가 발생했다.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걷기 편하도록 골반은 점점 좁아졌다. 그런데 반대로 도구를 쓰고 머리를 쓰면서 태아의 머리는 점점 커졌다. 원래 다른 포유류들처럼 뱃속에서 충분히 뇌를 키워 나오려면 약 18개월에서 21개월은 임신해야 한다. 하지만 그 크기로 자라면 절대 엄마의 골반을 통과할 수 없었다.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멸종의 위기였다. 그때 인류의 위대한 어머니 아프리카 이브의 유전자는 DNA적으로 충격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바로 조산이다.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지만 인간 아기는 그럴 수 없다. 지독하게 조산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심각한 조산이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미숙함이 인류의 최대 혁신이 되었다. 뱃속에서 뇌가 완성되어 태어났다면 우리의 뇌의 시냅스는 딱딱하게 굳어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완성 상태로 세상에 나왔기에 우리의 뇌는 말랑말랑했다. 세상을 보면 안 됐을 시기에 세상을 맞이하여 비로소 동물과 비교 불가한 지능이 만들어졌다. 세상에 자극을 받아들이며 시냅스는 미친 듯이 연결되었다. 환경에 적응하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흡수했다. 완벽하게 태어났다면 고정된 본능대로만 살았겠지만 미숙하게 태어났기에 우리는 남다른 천재성을 획득했다. 우리의 DNA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라고 할 것이다. 당신이 만들어진 순간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운이 좋은 존재인지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정자 3억 마리의 경쟁에서 1등으로 도착한 정자가 수정되어 사람이 된다고 배웠다.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고 가장 완벽한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승자 독식의 논리다. 하지만 최신 생물학이 밝혀낸 사실은 다르다. 난자는 투명대라는 아주 두꺼운 껍질에 쌓여있다. 가장 먼저 도착한 1등 정자들은 이 껍질을 뚫기 위해 자신이 가진 효소를 전부 쏟아붓는다. 그리고 장렬하게 산화한다. 죽는다는 소리다. 그 다음 도착한 정자들도 껍질을 녹이다가 지쳐 죽는다. 그렇게 앞선 정자들이 희생해서 껍질이 헐거워졌을 때 적당한 타이밍에 도착한 어쩌면 조금 느긋했던 어떤 정자가 그 열린 틈으로 쏙 들어가 수정을 이룬다. 그게 바로 당신이다. 우리는 1등이라서 태어난 게 아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은 완벽한 승리자가 아니라 앞선 존재들의 희생과 기막힌 타이밍 그리고 엄청난 운이 겹쳐서 탄생한 기적 같은 존재다. 아직도 이건 운 좋은 케이스만 모아놓은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팩트를 하나 더 준비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벽함은 생물학적으로 멸종과 동의어다. 생명이 자손에게 유전자를 물려줄 때 DNA를 복사한다. 이때 만약 복사기가 100% 완벽해서 에러율이 0%라면 어떻게 될까? 자손은 부모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태어난다. 그 상태에서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그 종은 전멸하게 된다. 변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구상의 생명체가 단세포에서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DNA 복제 과정에서 끊임없이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실수 덕분에 누군가는 털이 생겼고 누군가는 다리가 생겼다.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수십억 년 동안 누적된 복제 오류, 즉 불량품들의 역사 덕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자연이 생각하는 완벽함은 실수를 통해 변화하는 것이다. 인류를 구원한 항생제 페니실린은 알렉산더 플레밍이 휴가를 가면서 배양 접시 뚜껑을 닫지 않은 실수 덕분에 발견되었고 포스트잇은 원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다 실패한 결과물이었다. 비아그라도 심장약으로서는 효과가 없어서 폐기될 운명이었지만 임상실험 도중 엉뚱한 부작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덕분에 전세계 남성을 구원하는 기적의 약이 되었다. 피사의 사탑은 완벽하게 똑바로 서 있었다면 그저 평범한 탑으로 잊혀졌을 것이다. 기울어졌다는 그 결함이 전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매력이 되었다. 정말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는 만드는 사람마저도 모르는 수준에서 나온다. 그 수준은 바로 실수에서 나오고 그 실수는 부족한 상태에서 시도할 때 자연 법칙이 알아서 나오게 해줄 것이다. 결국 무언가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조건은 완벽이 아니라 부족함이었다. 완벽하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기 위해 그 위대한 오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일단 저지르는 것이다. 세상은 당신이 완벽함을 뽐낼 때가 아니라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보여줄 때 비로소 미묘하다.
우린 완벽해 보이려고 했을 때 타인은 거울처럼 그걸 느낄 수가 있다. 아, 저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 있구나. 그럼 나도 감추고 방어해야지. 부족하더라도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사람들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 서툰 진심에 감동한다. 원래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미숙함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니까 이제 AI라는 완벽이 나오고 있다. 이때 더욱 소중해지는 자산은 오히려 우리의 허점이며 실수, 그리고 부족함이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발 내딛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미숙하기에 변화할 수 있고 결핍이 있기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인간은 완벽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추구하는 존재일 뿐이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마음껏 실수하자. 당신의 부족함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